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연말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금이란 거는 내가 수익을 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뭐 기쁘게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당연히 개인으로서 절세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세법이란 거는 계속 바뀌고 또 제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결행에 앞서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행하기 전에 사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12월 21일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할 때의 양도소득세의 기본은 1년간의 손익을 통산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세율은 기본 20%에 2%의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가 되고, 그리고 모든 기준은 내가 환전이나 매매를 한 날짜가 아니라 실제 결제일 기준. 해외 주식은 플러스 3영업일이란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매수를 한 시점에 3영업일 이후의 환율, 그리고 매도를 한 시점에 3영업일 이후의 환율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정해지고, 환율에 의한 환차손도 모두 양도소득세 기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12월 31일 날 해서는 안 돼요. 3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말일에서 3영업일 뺀 날짜에는 매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올해로 치면은 12월 28일이 되겠죠? 이날에는 매도를 하셔야 3영업일 이후인 12월 31일에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 손익을 국내 주식과 통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전에 엄청 화제가 됐었던 대주주 요건 있죠? 그렇게 대주주처럼 원래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국내 주식과만 통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미가 하고 있는 국내 주식은 원래도 양도소득세를 지금은 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일반적인 국내 주식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봤고, 이제부터 절세를 위한 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게 당연히 매년 250만 원씩 주어지는 기본공제죠. 매년 250만 원의 수익에 대한 22%의 세금, 즉 55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쓰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것도 바로 이건데요. 매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될 만큼만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시장가, 그러니까 어떤 가격이 됐든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가격으로 바로 팔아버리는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시장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변동되는 가격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250만 원 수익 날 만큼만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때 바로 다시 사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매년 매도 시점에 수익이 나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매도 이후에 바로 다시 산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과 이익을 보고 있는 주식을 동시에 팔아서 손익을 0원으로 만드는 일명 퉁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이 있고 100만 원 이익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 개를 동시에 팔아버리면 손익이 0원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250만 원 공제를 포함을 시킨다면 100만 원 손해보고 있는 주식과 350만 원 이득 보고 있는 주식을 동시에 팔면 기본 공제까지 합쳐져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주식의 일부를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둘 다 팔자마자 다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100만 원 손해보고 있는 만큼 팔았다가 바로 다시 매수를 하고 또 100만 원 이득 보고 있는 만큼 팔았다가 다시 바로 매수를 하면은 두 주식은 가격 변동 거의 없이 원래대로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데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없애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은 살짝 조삼모사인 게 어차피 100만 원 손해보고 있던 애는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면은 평단가가 낮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을 쓸 때는 손해보고 있는 주식은 바로 다시 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손절을 해버리는, 그래서 걔는 그냥 영원히 떨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만약에 그 경우 내가 손절을 했는데 그 주식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다면 또 배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약간 조삼모사긴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싫으신 분들은 손절한 주식도 손절하자마자 바로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절세를 위한 가장 최강의 방법이자 조금 복잡한 방법, 증여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법률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그리고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10년간 누적 금액이고요. 즉 10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 후에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주식은 현재까지는 바로 팔아도 됩니다. 단 바로 되팔자마자 그 돈이 다시 내 통장으로 돌아오면은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증여로 세금을 회피한 걸로 의심을 받아서 바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하고, 참고로 현재는 증여받을 때 가격이 아니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가 증여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부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른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에 관련돼서는 법이 바뀔 거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나중에 실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절세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단 우리가 이런 방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바로 다시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0의 어떤 주식을 팔고 바로 다시 살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갑자기 몇 초 만에 1%씩, 2%씩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경우 심리적으로 팔자마자 바로 다시 못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반대로 팔고 나서 주가가 막 내려가. 그러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주가가 내려가네? 그럼 내가 판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주가가 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판 가격보다 비싸져요. 그럼 이제 또 사람이 손해를 보기 싫어서 다시 못 삽니다. 이런 식의 일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 외로 팔았다가 바로 다시 못 사는 경우가 의외로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팔자마자 시장가로 다시 바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단 시장가로 내가 판 수량만큼 다시 사기 위해서는 예수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증권사마다 다른 걸로는 아는데 아마 예수금이 내가 살려고 하는 수량보다 적어도 30% 이상은 많아야지 시장가로 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평균 단가 상승으로 인한 안전마진 축소예요. 일부를 익절을 하고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단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리적 안전마진이 줄어들죠. 특히 주린이일수록 심리적 안전마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린이 분들에게는 거의 멘탈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심리적 안전마진이 평균 단가 상승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절세 방법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절세를 핑계로 장기 투자를 포기하고 익절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즉 익절을 위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절세하려는 과정에서 제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커져서 소탐대실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각자의 사정과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부디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스스로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